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폭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AI 반도체 투자 트렌드, 그러면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동안에 AI 메모리로서 HBM 시장이 폭풍 성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10배는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수혜를 받았었던 SK하이닉스가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기록할 수가 있었겠고, 글로벌 D램 분야에서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결과까지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이제는 제2의 HBM, 새로운 차세대 AI 메모리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AI 모델이 현재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대규모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HBM이라고 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습득을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혀 새로운 지금 이제 이 추론을 통해 가지고 AI가 이제 새로운 답변을 내놓게 되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수집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재적소에 뽑아내 가지고 반도체가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학습에 최적이었고, 현재 모델이 추론 모델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중요도가 좀 이 무게추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추론 AI 모델에서 차세대 AI 메모리로 CXL이 부각을 받고 있겠습니다. 추론 모델에 있어서 이 AI 메모리의 게임 체인저로서 CXL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대응이 이제 SK하이닉스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CXL 쪽에서는 전력 투구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계가 지금 HBM 시대에 있어 가지고 엔비디아에게 주도권을 전부 다 내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에게 채택을 받느냐 맞느냐가 생존이 걸림. 그러니까 메모리 업계가 사실 AI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를 한 SK하이닉스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전혀 주도권이 없어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XL 시장 같은 경우는 범용 메모리 시장과 비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계의 주도권이 다시 확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 업계의 그런 주가 눈높이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HBM 다음에 차세대 AI 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겠다. 당장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소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AI 메모리,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던가 자율주행차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이 움직이는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는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HBM을 AI 메모리로 탑재를 할 수가 없으니 소캠이라고 하는 저전력 메모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대신에 고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이것도 차세대 AI 메모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AI 메모리 성능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부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이 AI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메모리 기술력이, 첨단 메모리 기술력이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메모리 다음 격전지로 HBM 다음으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CXL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겠고, 2028년 160억 달러 규모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현재 수준보다 10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CXL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냐? 컴퓨터의 통신 규격을 표준화시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CPU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CPU가 탑재가 되어 있는 메인보드가 따로 있겠죠. 이 메인보드에 또 이제 GPU도 탑재가 될 GPU가 이제 장착이 되고 DRAM 같은 경우도 장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메인보드 안에 하나의 CPU가 GPU와 DRAM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메인보드에 탑재가 되어 있는 CPU하고는 다른 장치로서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서로 이 통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통신 규격을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PU와 GPU 같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과 지금 현재 서버에 공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이 풀들을 다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속화 기능을 향상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CXL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있는 DRAM들을 묶어 가지고 CPU마다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번 컴퓨터에서는 A의 작업을 하고 있고 2번 컴퓨터에서는 B 작업을 하고 있는데, B 작업이 다소 컴퓨터가 부하가 별로 잘 안 걸리는 성능이 낮은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이 A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풀로드가 필요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자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컴퓨터에서 DRAM의 용량들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용량을 풀로드를 하고 있는 1번 컴퓨터에게 빌려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전혀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근데 이게 통신 규격을 연결시키게 되면서 DRAM 간에 공유를 시키는 게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내주고 당겨 쓰게 되면서 서버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HBM으로 구축이 되는 GPU 기반의 AI 인프라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이 CXL을 통해 가지고 DRAM이 서로 공유가 되는 GPU 기반이 아닌 CPU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성능은 물론이 GPU 기반의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더 좋겠지만 이 전력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CXL이 적용이 되는 CPU 기반의 AI 서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가 이 CXL을 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 같은 경우는 AI 모델의 중심 기술이 학습이에요. 전 세계의 데이터를 그대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이걸 통해가지고 더 나은 대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 더 나은 대답 수준을 넘어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데이터들을 융합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답을 전혀 다른 영역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GPU 기반의 반도체가 NPU 쪽으로 신경처리망으로 AI 반도체의 대세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AI 반도체가 학습 데이터에는 없는 새로운 답을 도출을 해주게 되는 게 추론 기반의 AI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AI 반도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추론 시대가 개화가 되게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가 이 추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 CXL, 여러 가지 장치들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다 뽑아내게 되는 이 CXL의 상용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CXL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D램 기반으로서 서버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GPU와 HBM의 활용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CPU 기반의 서버 운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 시장의 강자가 인텔하고 AMD, 특히나 서버용, 그러니까 PC용 같은 경우는 AMD가 이제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게 되었죠. 인텔을 꺾고. 근데 여전히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AI 반도체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주도권이 CPU에서 GPU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죠. 근데 CXL이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인텔과 AMD가 CPU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더 이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성장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 미국의 또 다른 AI 반도체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CXL D램 퀄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삼성, SK가 이미 통과를 해서 올해 CXL 2.0 그리고 내년 3.0까지 상용화가 당겨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미래 기술이 아니라 1, 2년 내에 상용화가 되는 차세대 신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HBM의 실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CXL 개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XL 시장 3.0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상용화되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는 개화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HBM 개발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CXL D램 같은 경우도 개발에 착수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인 대표 기업이겠죠. 현재 CXL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기업도 없겠고 기술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 무주공산입니다. 절대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의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CXL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업계도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CXL 같은 경우는 결국에 DDR5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컨트롤러가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근원적인 경쟁력은 DDR5, D램 경쟁력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국 D램 같은 경우는 16나노 수준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나노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선두 업체들과 격차는 여전히 많이 벌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DDR5 양산에 이미 이제 창신 메모리가 돌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컨트롤러만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컨트롤러 기술력만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CXL 생산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다. 경쟁력은 조금 떨어져도. 그래서 이 CXL 쪽에서 중국의 이런 추격을 빠르게 좀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신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DDR5 D램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 기업 간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와 자원 관리를 총괄을 하게 되는 CXL의 컨트롤러 성능이 이 CXL 핵심 경쟁력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메모리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CXL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부 기업들에게서 사오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중국의 AI 반도체 규제를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CXL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이게 중요한 그런 시장 개화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빠르게 규제를 하는 방향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CXL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메모리 업계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도 CXL 컨트롤러가 자신의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과 이 자체적인 그런 내재화가 필요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기술력이 향후 AI 추론 모델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도 뭐 메타 이런 기업들, 국내 기업들과 함께 컨트롤러 자체 설계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삼성, SK 같은 경우도 역시나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겠다. 그래서 CXL 메모리가 이제 DDR5 기반으로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통신
멈추신 그런 체계들을 일원화시키고 그러면서 메모리를 공유시켜서 빅테크에게 획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 CXL 컨트롤러가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AI 반도체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개발을 해가지고 솔루션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개발을 할 때 수많은 반도체 IP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쓰면은 쓸수록 IP 기업들에게 반도체 제조 기업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세대수가 높아지고 나노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IP의 가격이라고 하던가 적용되는 IP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이 IP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CXL 컨트롤러 IP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IP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제조를 하게 되는 자체화를 하게 되는,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CXL의 컨트롤러의 핵심 IP 쪽으로 채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증권사 분석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CXL 컨소시엄에 등록이 된 국내 유일한 IP 업체고요. 현재 NPU IP 개발을 주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추론 반도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탑5 AI 반도체 IP 제공업체로 등극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겠다. 세대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흑자 전환 시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직랜드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에요. 현재 TSMC 쪽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고요. 디자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게 맡기기 전에 어떤 IP들이 필요하고 어떤 이제 설계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디자인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파운드리 기업에게 이 의뢰서를 넘겨주고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걸 기반으로서 제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 솔루션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 간의 협력이 강하면은 강할수록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CSL을 적용을 한 주문형 반도체 설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게 되는 AI 반도체 동맹이 CXL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CXL 컨트롤러를 같이 이제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하게 되면서 핵심 수혜로서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디자인 솔루션 쪽에서는 TSMC와 유일하게 공식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실시간 단타방 통해 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말씀드렸었던 한국첨단 소재 양자 컴퓨터 핵심 수혜주 찍어드려서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은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찍으셔서 하루에 5만원, 10만원 아침에 단타로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타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장중 핵심적인 실시간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맨 아래 설명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 되게 되는데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